안녕하세요. 차쟁이 진재형입니다. 오늘은 그 용정차 두 번째 시간으로 메가오 마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차가 나오는 지역을 이렇게 ABC 세 구역으로 나누고 그 중에 A 구역이 소지구라고 그랬죠. 그 소지구 내에서 우리가 핵심 생산 지역을 5개로 나누는데요. 제 책 59페이지에 그 용정차에 대해서 그리고 생산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자, 사자를 나타내는 사자로 용정촌의 사봉산 일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둘러봤죠. 두 번째는 용, 세 번째는 운, 네 번째는 호, 다섯째가 메가오 말입니다. 오늘은 이 메가오 말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지명 같은 경우에는 뭐 사봉산 아니면 용정촌 이쪽 말고는 특별하게 지명 이름을 볼 일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자주 다니는 텐션 차청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용정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소용정 당연히 보이겠죠. 왜냐하면 유명한 이름이니까요. 그 외에도 보면은 여기에 항주 메가오 메이자우 라고 이 메가오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상품 가치가 있는 이름이니까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자, 여기서도 메가오 쪽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 같이 보이는 데다가 한 반근 정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메가오라고 적혀 있죠. 메가오, 그죠? 메가오 용정. 사실은 보면은 그게 종이가 아니고 안에 보면 이제 옛날에는 완전히 종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안에 알루미늄 층을 둬 가지고 뭐 습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할 수 있게 잘 보관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보면은 이파리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한 4월 초, 3월 말, 4월 초 정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1화 1엽 아니면 1화 2엽을 갖다 체엽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면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뭐 엄청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대비시켜 보려고 제가 그 타오바오에서 팔고 있는 이게 이제 우녀자오 오우조 품종이라 그러는데요. 소 일대에서 생산된 건 아닙니다. 품종도 다른 품종인데요. 보시면은 되게 예쁘죠. 이런 것들은 좀 이른 봄에 따기도 했고 그 다음에 품종도 다르고 그래서 모양 자체로 본다면 상당히 이쁩니다. 맛은 이게 훨씬 못하는 거죠. 뭐 가격은 이제 일찍 땄다면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이건 이제 가격이 싸질 거고요. 왜냐하면 맛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양과 이 모양. 뭐 당연히 이게 이쁘죠. 하지만은 가격도 아깝게 비싸고 맛도 훨씬 더 좋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에 따라서 몇 월 며칠에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고요. 뭐 그에 따라 또 품질도 미세하긴 하지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실제로 중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차시에 가셔가지고 다른 날짜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차엽에 대해서 이렇게 맛을 한번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몇 번 갔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제가 2019년 3월 30일에 갔네요. 이게 그 항저우 동짠, 항주 동역까지 가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 73원 위안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요 정도 8시 25분 정도 차를 타면은 갔다가 놀고 오기 당일로 돌아오기 상해로 돌아오기 아주 좋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일찍 갈 필요도 없죠. 그 메가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가 있는데요. 2009년하고 2010년 제가 갔을 때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조형물, 메가오 적힌 이런 멋진 조형물이 있죠. 근데 그 최근에 갔을 때는 이제 반대쪽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2009년 거를 사진을 제가 좀 빌려 왔습니다. 요 바로 조형물 옆에 보면은 요런 차밭이 나름대로 이쁜 것 같아요. 자,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면은 여기도 물론 정부 큰 은행은 아니지만은 마을 안에 은행이 있는 게 보이죠. 현금 유동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이제 은행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월 말 정도, 뭐 4월 이때 되면은 뭐 정명전이죠. 정명전에는 엄청나게 택배 물량이 많겠죠. 전국에서 이쪽으로 직접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그 택배로 이렇게 신청을 하겠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겠죠. 뭐 전화로 하든지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택배 회사가 아예 여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포장을 해 놓은 것도 보이죠.
이게 도로인데요. 이 도로에 제가 편의상으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가시면 왼쪽도 좀 둘러보시고 또 오른쪽도 이렇게 둘러보시고 마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산도 뭐죠? 용정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산이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왼쪽을 먼저 가봅니다. 왼쪽을 먼저 가보는데 조금만 그냥 몇 발짝만 떼면은 바로 이 풍경이 나오는데요. 이 풍경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몇 년도에 걸쳐서 찍은 거를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 2009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2012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4월 20일이네요. 2012년에 4월 20일.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 3월 30일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뭐 많은 변화가 없어 보이죠? 한 10년 정도 시간을 두고 찍은 건데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2019년요. 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풍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조금 옆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여기 이제 집들이 있는데 요 마을 집 중에 한 집을 제가 2009년부터 계속 거래를 하고 또 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뭐 지금은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많이 뭐 늙으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 마을을 한번 내려다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차를 따고 있고 한 11시 반 정도 되면은 이렇게 차를 다 따고 나서 이제 점심 먹으러 내려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런 풍경입니다. 저기 메가오 마을이 밑에 보이죠? 메가오 마을요. 나중에 제가 도로가 아마 요렇게인가요? 요쪽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쪽으로 오른쪽으로도 제가 올라가 볼 건데 나중에 여기까지 제가 올라가 볼 겁니다. 올라가서 또 마을을 한번 내려가다 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가 제가 말했던 그 제가 2009년부터 갔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인데요. 뭐 풍경은 뭐 2009년 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근데 사람들만 조금 연세가 더 드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가면은 항상 이제 자기 차 자랑에 여념이 없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다른 영상을 만들겠지만은 용정차를 만드는 공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위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청과 공정이라 그러는데요. 살청과 약간의 모양 만들기. 그 다음에 휘과 공정이라 그러는데요. 회고 뭐냐면은 또 모양을 만들고 최종 건조를 하는 그런 공정인데 그걸 손으로 하느냐 또는 기계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 가격과 맛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죠.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한다면은 손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조금 납작하잖아요. 기계로 이렇게 많이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계로 휘가 공정을 한 그런 경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약간 오돌토돌하고 조금 이렇게 납작한 정도가 작잖아요. 요거는 두 차례에 걸쳐서 휴가를 하는데 그 두 차례를 모두 손으로 한 경우, 할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한 그런 경우입니다. 가격은 당연히 손으로 한 경우가 더 비싸고요. 그래서 요새는 특별하게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손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계로 다 한다고 합니다. 기계로 한다고 해서 뭐 품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뭐 품질도 상당히 원료가 좋다면은 품질도 상당히 괜찮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썼다고 해서 이렇게 배척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책에도 썼고 제가 동영상에도 아마 언급을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시장도 어떤 그런 기계화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고 또 소비자들도 손으로 해야지만이 좋다 이런 생각은 없고 모양이 더 이쁘고 맛이 충분히 괜찮고 그렇다면은 구매를 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를 이제 맛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어떤지. 자, 제가 어디 가든지 간에 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와서도 제가 이게 수돗물이거든요. 수돗물이 어떻는지를 제가 재봤거든요. 73ppm. 뭐 조금 높은 편이죠. 생각보다 높은 편이죠. 용정촌보다도 약간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용정차를 우리실 때 어떤 물을 쓰세요?
요 조금 높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산에 가서 물을 길어 온다. 산에 가서 물을 길어 와서 여기에 부어 놓고 가라앉혀 놨다가 쓴다. 제가 이걸 또 TDS를 안 잴 수가 없죠. 재보니까는 37이 나옵니다. 제가 책에서도 그렇고 여러 블로그에도 그렇고 얘기했던 한 45 ppm 이하인 거를 쓰는 거죠. 왜 이걸 쓰세요? 왜 그렇게 쓰세요? 산에 물을 써서 해야지만이 맛이 더 좋다. 맛이 제대로 된 맛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학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맛을 어떤 물을 써야지만이 원하는 맛이 발현되는지 잘 아시는 거죠. 자, 이런 손때 묻은 제가 10년 전에 봤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제가 왼쪽 부분은 이제 다 둘러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마을의 오른쪽 부분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면은 이런 아주 오래된 나무도 보입니다. 이 마을에 아마 역사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물적인 존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나무 수령이 825년 정도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높이가 한 13m 정도 되는 거네요.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800년 좀 넘었는데 사실은 많이 쇠퇴한, 쇠락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운남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년이 훨씬 넘어도 아주 왕성하게 아직도 자라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아마 나무 수종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또 환경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가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자, 아마 한 7분 능선까지 올라온 그런 경우에서 제가 동영상을 본 건데요. 좀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올라가서 다시 동영상을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비가 안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물을 가둬 놓는 그런 장치도 보이고요. 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온 상태에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오 마을 산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메가오 마을인데요. 이쪽은 특별하게 뭐 어떤 역사적인 어떤 뭐 유적지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안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없고, 어쨌든 이쪽 부분은 뭐 생산 위주인 것 같고, 또 마을이 용정촌보다 훨씬 크잖아요. 아마 약간 그 공간도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고, 참고로 메가오 마을의 용정차의 특징은 약간 구수한 맛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용정차를 마신다면은 저는 메가오 거를 더 선호하는 그런 편이고요. 용정촌 거는 이렇게 가열된 정도가, 구수한 정도가 조금 낮고,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차들의 향의 특징은 뭐 구수한 맛보다는 이제 약간의 구수한 맛과 어떤 밤향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맛이 좋은 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가오 쪽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메가오 쪽 차들의 대부분의 차들은 이게 구수한 맛이 좀 더 강조된 뭐 그런 형태입니다. 뭐 아마 공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후이꼬 할 때 후이가 공정에서 조금 이렇게 뭐 온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더 오래됐거나 오래 이렇게 했거나 뭐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계략적으로 메가오 쪽은 좀 더 구수한 맛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다보는 모습이죠. 정상에서 내려갑니다. 이게 3월 30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아주 피크죠. 4월 5일까지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보면은 이제 위조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뭐 녹차는 위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녹차는 위조를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도 좋고, 또 이렇게 하면은
아미노산 함량도 증가되고 또 향기 성분도 좀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당연히 발효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정 정도 해줌으로써 품질을 상당히 올릴 수 있습니다. 위조는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공정입니다. 차엽들이 상당히 이쁘죠. 자, 이런 식으로 위조를 하기도 하는 거죠. 메가오 쪽에 뭐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자싹과 이파리 사진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확대 사진을 좋아하시나요? 뭐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 사진으로는 볼 수 없는 아니면 제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접사 렌즈를 씀으로써 좀 확대해서 어떤 식인지 자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표면에 보시면은 많은 털들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털들이 이전 용정촌 편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작은 털로 된 그런 공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식인 거죠. 올해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해에서 차쟁이 진재형이었습니다.